안녕하세요. 뷰티한 박진호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코스맥스에서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인 3와우를 론칭했다고 하는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생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코스메스 전사에 제가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춤형 화장품 절대 안 온다고. 맞아요. 강연이라서 좀 재밌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정답을 논하는 자리는 사실 아니지만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선물하기 기반으로 이 맞춤형이 진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는 감성이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코스맥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접근을 할 건지, 이거는 똑같은 맞춤형 화장품을 해도 다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했었던 거는 카카오 선물하기 기반으로 각인 서비스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그때 맞춤형 화장품을 이야기했을 때 기술력은 이미 되어 있지만 감성을 잘 잡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코스맥스도 다년간 준비한 만큼 이를 갈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근데 그동안도 맞춤형 화장품이 기술적으로 발달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참고하고 분명히 시행착오가 또 없어야 되겠죠. 첫 번째 사례는 2015년도 펑션 오브 뷰티고요.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샴푸로는 세계 최초라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때 당시 때 2013년도, 14년도 이때 큐레이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 큐레이션이라면 맞춤형 관련된 용어였었잖아요. 네. 근데 다만 그때 당시 때는 기술력으로 발달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행어처럼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편승이 돼서 펑션 오브 뷰티도 그때 당시 때 맞춤형 샴푸를 제작을 했었죠. 일련의 과정들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설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내 모발에 대한 이제 답을 하고 색상과 향기를 고르고 그리고 세트 구성을 하고 그리고 배달 써보고 나한테 효과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재조합을 하면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화학자 출신 직원이 상담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준다. 이런 사례가 또 하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슈가 됐었던 맞춤형 샴푸가 있었죠. 바로 밍글이라는 샴푸인데요. 밍글도 굉장히 비슷한 방법들을 추구를 했어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고, 19년도, 20년도였나? 초성으로 네이버에서 토스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한 적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떠올랐던 샴푸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두 회사가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실패를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 이상의 실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3와우가 말씀 주신 펑션 오브 뷰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에게 맞는 탈모, 가려움 이런 두피 모발과 관련된 진단을 받고 나서 여기도 향을 골라요. 그렇게 되면 처방이 나와서 이제 24시간 이내에 조제돼서 배송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3와우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피드백 루프라고 해요. 펑션 오브 뷰티 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부 조정을 통해 제품을 다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네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한번 기술적으로 우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슈화를 한 다음에는 2015년과 지금 2023년의 변화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결국 제가 매번 강조하는 수직적인 사고 능력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결국은 통합과 규격화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전에 화해가 굉장히 잘 됐던 것들도 성분 관련된 통합을 시킨 적이 분명히 있었고, 올리브영 쪽에서도 클린뷰티와 본인만의 엠블럼을 제작을 하는 것들도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맞춤형 화장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그런 지표가 사실 없어요. 결국은 이제 코스맥스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했었을 때 이 소비자들한테 좋다, 나쁘다에 대한 지표를 정확하게 줄 수가 있고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좋다 나쁘에 대한 기준이 지금은 되게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코스맥스에서 바로 잡게 된다면은 많은 브랜드와 고객사들이 이 코스맥스의 이제 3와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큐레이팅 서비스가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맥스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우리는 B2C 사업으로 확대하는 거 아니다. 네.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코스맥스에서 갖게 된다면 네. 코스맥스가 엄청 더 대단한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 결국은 사실 이런 통합을 하기에는 제조사에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수컴퍼니에서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코스맥스 연락 주세요. 맞아요. 결국에는 고객사들을 모으는 것 또한 소비자한테 어떻게 접근할지를 설득이 돼야지 고객사를 모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마케팅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실은 이거를 보면서 좀 동구밭이 떠올랐어요. 동구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브랜드 비누를 제조를 하지만 그 제조사의 역할로서 OEM 제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의 고체 샴푸의 한 90% 정도는 동구밭을 통해서 네, 제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구밭이 동구밭의 색깔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도 지금은 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개인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그런 만족도를 좀 수집을 하는 단계이고 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사들을 모집을 해서 2015년 큐레이팅이 유행이 됐듯이 네. 코스맥스가 브릿지가 돼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준비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맞춤형 화장품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통합과 규격화에 대해서 뷰티업계 밸류체인이거든요. 네. 기술과 제품력은 전 세계 지금 1등이잖아요. 네. 그래도 밸류체인을 만들려면은 마케팅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제조사에서 굉장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동구밭 사례처럼 잘 확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3와우 플랫폼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생각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